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페이지 좀 볼게요.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처음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또 이해되면 또 쉬워요. 사실 이게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일부.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는 동네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동네가 있다. 일부. 그 일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동네의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마취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뭐가 되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 뭘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합니다. 요 동네가 원래는 도로도 복잡하고 길도 별로 안 좋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많고 논밭이었고 산이었고 이랬는데 이랬던 동네의 일부를 개발 사업을 하면서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바뀌어요. 시작. 부끄러워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했던 동네가 오른쪽 마취로 동네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깔끔하죠. 또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디다 정할지,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어떨지, 교통 처리 계획이니 뭐 환경 관리 계획 이런 거 정하면서 동네가 아주 깔끔해졌죠. 이렇게 뭐하죠? 서울시의 일부를 구체화시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한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구 단위의 계획의 구역을 먼저 정하고 한마디로 구역을 정했다? 그럼 뭘 만들자? 계획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역을 정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사업 착수하는 거야. 사업 착수. 그죠? 그럼 봐봐요. 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만든다. 기간 몇 년 줘요? 3년 준다고. 그렇죠? 3년 될 때까지 구역 정해졌는데 계획을 안 만들면 다음 날에 구역은 효력을 잃어. 3년 줬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봐봐요. 요 동네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정하는 정비사업이라는 정비구역 정해졌어요. 그럼 서울시 일부에 이 재개발 지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면 거기 뭘 만들어? 그 자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복잡했던 동네를 오른쪽 마티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환골탈태가 돼 동네가 좋아지는 거죠. 확실히 동네 기존에 뭐 마곡지구, 송파, 위례지구 봐봐요. 다 논밭이었어. 그랬던 동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진 곳 가봐요. 뭐 영등포, 뭐 청량리 이런 데 가면 뭐 신촌 복잡했죠. 재개발됐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뭐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해서 서울시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얘기하듯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뭐 하죠?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종 일반적으로 바꿔준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또는 무슨 뭐 개발진흥지구인데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꿔줘가지고 용도 지역지구에 세분 변경을 넣어서 요 동네를 합리적으로 건물의 용도 규제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고 특례를 주겠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형아펜.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형아펜.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요 두 가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외워요 그냥. 한 번 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시작.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있죠. 이걸 뭐하죠?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도시 만들어요? 또는 뭐가 되죠?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해요? 근데 도로가 안 넓어져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만들어요.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최소한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가 정비되고 할 때라고 한다면 그 동네가 특화되면 뭐가 돼? 아무리 포함이 안 돼 있어도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초도 한도만큼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동네가 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O, 2번 건축물 용도 제한 O, 건폐 용적률 O, 4번 높이의 최고 차지한도 O, 5번 교통처리 계획 X. 교통처리 계획은 뭐다? 반드시 포함한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은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12번 나왔어요. 됐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거. 일단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의미가 뭐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다.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다. 왜? 그 동네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여서 이 동네를 합리적으로 모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되어진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랬던 동네를 어떻게? 요렇던 동네로 뭐하죠? 만들어주는 거야. 동네를 아름답게. 됐죠? 그리고 뭐가 된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동네를 특화시킬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수준을 반드시 포함하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내용만 이해했다면 끝이야 이제.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할 것이고 건축물 배청 특색체, 건축선 계획이니 환경관리 계획이니 경관계획이니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을 특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거 나올 때 뭐 주의하셔야죠? 대부분들은 도시 지역만 정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발표? 도시 외의 지역. 이것도 4번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꼭 도시 지역에만 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도시 지역이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중요한 게 계획관리 지역이야. 뭐 좀 물어봅시다. 계획관리 지역의 정의가 뭐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는 원래 저번 주에 했죠. 아파트 연립을 못 져.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니까. 하지만 계획관리 뭐가 된다? 30만 이상 등의 요건이 맞으면 아무리 계획관리여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을 짓게 허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지역 투자할 때 좋은 사례, 그냥 관리지역 땅이었다? 어느 날 계획관리로 구분됐다?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연립이 허용됐다? 녹아난 거지 완전히 이거. 반대도 있지. 관리지역 땅을 샀다? 어느 날 보전관리로 구분됐다. 쓰레기가 됐다. 쓰레기. 그렇죠.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지구 단위 계획은 참 보면요. 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것 같아요.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글로 읽잖아요. 뭐라는 건지 도대체가 뭘 어떻게 지구 단위를 하겠다는 건지 뭐 어디 가보면 지구 단위 말은 많이 하더만 그게 뭘 아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도 이제 모르겠잖아요. 지금은 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림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착수하자.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착수하자. 이게 바로 뭐다? 해당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면 이 부분은 끝난 거죠. 사실은 뭐 그리고 또 도시 외의 지역일 때 뭐 개발진흥지구에 정하는 경우라든가 용도지구 폐지 후 행위 제한 대체하는 경우라든가 있는데 지금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구나.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웬만큼은 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부분부터. 이거 보시면서 기본서 보면서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100페이지 봐보세요. 옆에 놓고 이 판서된 전화세판 보시면서 잘 봅시다. 100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라 함은 형광펜 거보세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쵸?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를 뭐라 한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키워드는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럼 뭐라 쓰라 했죠? 내가? 기억나요? 서울시의 일부라고 쓰라 했었죠. 서울시의 일부. 항상 저번 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법 배울 때 전분이, 일분이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에 전분지, 어디에 일분지가 중요한 거야. 전부 일부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전분지, 어디에 일분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 뭐다?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에 뭘 얘기하는 거다? 일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본다면 봐봐요. 그러면 오른쪽에 좀 봐봐요. 양가로 3번 좀 봐봅시다. 형광펜 거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라고 나오죠. 그럼 좀 잘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뭐가 된다? 도시관리 계획 내용인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 이건 뭐다? 다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해. 그죠? 한동안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잘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다 뭐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라는 것으로 계획하여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도 다 뭐가 돼? 도시 관리 계획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순서가 뭐예요? 대상 구역을 먼저 정하면 그 동네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뭘 만드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4번, 5번 나왔던 것 같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목차 잡는 게.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정을 뭐가 된다? 할 수 있는 게 원칙. 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지정을 하여야 하는 거. 이게 예외죠. 잘 봐봐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안에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그림 잘 보시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안에 하여야 한다가 있는 거야. 나중엔 다 구분해서 외워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다? 우리가 정비구역이니 택지개발지구니 이런 동네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봐요.
정비구역만 얘기해 줄게요.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구역이죠. 그럼 물어봐요.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다. 그런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된 동네가, 봐봐. 동네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 10년 동그라미 밑에. 사업이 끝나고 뭐야?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봐요. 원래 잡혀있던 지구단위 계획이 건축물 용도 제한 같은 게 옛날과 지금 10년 전에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보죠. 10년 전에 요즘 같은 별다방, 스타버드 알죠? 그런 것들 많이 보였나요? 거의 없었나요? 10년 전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10년 전에는 요 건물의 용도를 뭘로 잡을지 스탑 땡스 같은 거 없으니까 별다방 같은 거 입점하기 어려웠단 말이야. 옛날 지구단위를 따르게 되면. 그럼 지금 10년 지났으면 지금에 맞는 건물의 용도가 있거든. 내 말이 이해돼요? 그때는 이랬지만 건폐용적으로 지금에 맞는 게 있을 테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이 끝나서 10년 지난 지역은 동네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면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파급효를 규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두 가지인데 일단 정비구역만 이해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정비구역 재개발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5. 그 정비구역의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5. 답을 다 얘기해 주니까 좋죠. 그렇죠? 이게 내용들이에요. 아우, 이 칠판이 이렇게 너무 좋다. 봐봐요. 그러면 설명이 쉽다 아주 그냥. 봐봐요. 그러면 내용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01페이지 보시면요. 임의적 지정이라고 나와서 지정할 수 있다가 보일 거예요. 임의적 지정이라고 나와서 지정할 수 있다. 국시도시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형합한 거 봐요. 기본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전부 또는 일부란 말 형합한 거 봐요. 전부 또는 일부. 또 뭐 찾아?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 둘째 줄 전부 또는 일부. 쳤어요?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보이죠? 지금 얘기한 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쌤 아까요 일부라면서요 금세 딴소리를 해요. 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봐요. 이게 일부라는 말은 여기가 서울시죠. 서울시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죠. 어디가? 여기가. 그죠? 하지만 봐봐요. 하지만 이게 정비구역이죠. 이 정비구역에 전부에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전부일 수는 없어요. 서울시의 일부예요. 전부면 도시관리 자체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대상 정비구역 빨간색 여기에 전부에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구역의 전부 일부는 돼요. 서울시의 전부는 안 되지만. 내 말 때문에 되겠죠? 물어봐요. 서울시의 전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X. 말이 안 돼 이거는. 서울시 일부야. 하지만 대상 목적구역인 정비구역의 전부, 정비구역의 일부 된다. 기억나요? 전부 일부 나오면 어디에 전부인데 어디에 일부고 이걸 제발 좀 기억해요. 계세요? 봐봐요. 어디에 전부냐 어디에 일부냐. 시작. 반대로 했네 또. 뭐라고요? 어디에 전부냐 어디에 일부냐가 핵심이에요. 우리 문제 나올 때 이러고 나온다. 정비구역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럼 다 X합니다. 왜?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인데 이러면서 말이야. 이런 분이 10명 중 9명이에요. 어딘지는 안 봐. 다시 물어봐요. 서울시의 전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아닌 거지. 서울시는 무조건 일부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서울시 안에 일부에 있는 정비구역의 전부
정비구역이 일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오해하지 말고 꼭 명심하셔야 돼. 일단 정비구역하고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그 정도만 이해해놔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오른쪽 위 필수적 지정하여야 한다. 별 20개 때리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꼭 외워야 됩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별 20개 때리고 꼭 기억. 됐죠? 지정하여야 한다는 필수 지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만 봤죠? 뭐? 봐요. 국시도시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1번 뭐라고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형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대표적인 게 몇 번? 1번. 정비구역. 됐나요? 나중엔 제가요. 정택이라 그래가지고 정태가 이렇게 외울 텐데 지금은 일단 정비구역만. 알겠죠? 일단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또 나만 한다. 또 뭐라고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시작. 정태가 동영상 보는 분도 좀 해봐요. 졸지 말고 빨랑. 뭐라고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제가요 20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태기를 3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태기를 가장 최근에 본 건 한 8년 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불러서 부담스러워 안 나오셨나 봐. 뭐라고요? 어쨌건 정태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외우세요. 뭐라고요? 정태기. 시작. 정태기.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나중에 되면 알 거예요. 정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할 수 있다에 다 있어요. 여기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할 수 있다 다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중에 10년이란 요건이 추가되면 하여야 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범주관계 뭐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딴 건 됐어요. 밑에 볼게요. 형 앞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 나와 있죠? 도시 외의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는 경우일 때 요건이 맞으면 된다. 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여기 있네.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뭐라고요?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지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요건이 맞으면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연립을 허용하려면 30만 이상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심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없다. X.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계획관리지역이다. 왜?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니까. 가장 도시 외 중에서 도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요건이 맞으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다. 참 잘 뜨는 지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참 어렵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안 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물어보는 게 한 70-80%예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제가 심화할 때 요 아래 것도 이제 말씀드릴 테지만 기본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 됐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뭘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오른쪽의 동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동네, 기존 동네는 산이었고 논밭이어서 복잡했다.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어가지고 동네가 좀 우울했다. 이런 동네에 대한 부분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하죠?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봐봐요. 저랬던 동네가 이렇게 되면서 동네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포함돼야 하는 게 뭐냐? 한 번 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차 제한도 이거는 꼭 머스트. 포함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야. 12번 나온 얘기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그림만 이해해도 훌륭해요 지금요. 그럼 지구 단위가 뭔지 아는 거야. 설명 들을 때. 그럼 봐봐요. 105페이지 오른쪽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형합행 봐봐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왜 안 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우리요 공법 공부할 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 외워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 필수 알아야 한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다 하여야 한다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말하는 건 구분을 해야 돼. 이건 구분해야 돼. 그러면 2번하고 4번 뭔지 봐볼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형광펜. 그림책 그대로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 형광펜 왔어요.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 두 가지. 요거를 나눠내면 아까 봤듯이 5개 지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닌 것은 뭐 이래서 교통 처리 계획 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환경 관리 계획, 경관 계획 답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아니야. 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이런 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의 아주 필수 내용인 거지. 됐죠? 여러분 눈 감고 외워봐. 자지 말고. 시작. 또 용도 제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얘기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밑에 봐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말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뭐라고 나와요?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제가 이거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내가 팁을 드린 것 같은데, 봐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립의 기준이라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법을 어디로 가든 간에 수립의 기준은 모르겠으면 국장이 정한다라고 그냥 외워요. 뭐라고요? 국장이 정한다. 물어봅시다. 아직 안 배웠나? 말 안 했나 모르겠는데 들어봐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여기 의심하는 줄이야?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수립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립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나중에 개발계획, 정비법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몽창 다 뭐야?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가 그냥 맞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1타 20피야. 장난 아니야. 나올 때마다. 부동산 관련된 거는 뭐다?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냥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제가 그림책 맨 위에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고 왠지 모르게 금방 붙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은 걸려요. 금방은 못 붙어요. 왜냐면 시험이 1년 남았거든, 1년. 그래서 1년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자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피조물이.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조금 어렵긴 한데 107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볼게요. 동그라미 6번 좀 봐보세요. 107페이지. 기본서. 그건 넘기지 말고. 그러고요. 10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6번 좀 봐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형합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러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거 봐보실래요? 여기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주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별 20개 때리고요. 이 부분 기출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까지 완화한다는 뭐냐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뭐일 때 봐봐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도시지역일 땐 100%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에버바리. 차 없는 거리 조성. 한옥마을 보존.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동네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몇 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냥 외워줘야 돼. 방법이 없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디 많이 가본 적 있죠? 인사동 가봤어요? 북촌마을 뭐 이런데. 그렇죠? 거기 제가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현대랑 과거가 접목된 느낌? 그리고 맛집이 많더라.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점심을 먹었는데 또 맛집이 나오는 거야. 검색해봤더니 또 먹고 한 1kg 찐 것 같아 그날. 거대미다가. 근데 그것도 재미죠 나름대로. 그렇죠? 뭐 미식 여행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살 뺄게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뭐가 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100%까지. 차 없는 거리의 조성, 한옥마을 보정,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설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사실은.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10번 좀 봐봐요. 107페이지 하단 10번. 1 내지 4 및 7의 규정에 의하여 형평 봐봐요.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뭐다?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가 돼도 건폐율은 적용 건폐율의 150%. 이 말은 뭔지 알아요? 1.5배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선생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어떻게 100%를 넘어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적용 건폐율의 1.5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요. 당해 지역의 건폐율이 뭐였다? 50%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곱하기 1.5를 못 넘는 거니까 얼마? 75.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완화해줘도. 용적률은 뭐가 됩니까? 적용 용적률의 200%는 뭐야?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지구 단위계를 만들어 완화를 해줘도 뭐가 된다? 1.5배, 2배를 못 넘는다는 얘기야. 이건 도시가 됐건 도시 외가 됐건 마찬가지야. 위에 거 1번은 뭐예요? 도시 지역에 한정한다고 했지? 이거는 뭐야? 도시이건 도시가 아니건 다 관계없이 건폐율은 몇 배? 1.5배. 용적률은 몇 배?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한 것만 얘기해 줄게요. 이 기출 예제 왼쪽 위에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나요? 맞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니까.
2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놔두고 3번. 시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일부, 목적구역의 전부 일부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어요. 맞죠? 내 말 이해돼요? 서울시의 전부는 안 돼요. 대상 목적구역에 대한 전부 일부는 돼도 이해 가셨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서울시에 대해서는 일부여야 돼. 지구단위 계획은. 하지만 목적구역에 대해서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수립 기준 아까 했죠. 어디 가나 국장이 정한다. 기억나시죠? 외기. 그리고 10번. 아까 뭐였어? 정택이 기억나요? 정택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그 밑에 사업이 끝난 후 끝에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아랫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이랬었죠. 그게 바로 해당 내용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내용 등을 봤고요. 그리고 아까 목차 중에서 뭐였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나면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줘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라. 몇 년? 3년 주겠다. 안 하면 다음 날 구역은 잃는다. 계획을 만들었다.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라. 안 하면 다음 날 계획은 잃는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요번에 30회, 지나간 30회에 나올 확률이 200%였어요. 안 나왔어. 미친 거야 완전 이거. 30일에 몇 프로 나올까요? 400%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내가 또 책임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일단 숫자 기억해요. 우리 얘기했어요. 원래 입문과정 11.12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요번에 좀 패턴을 바꿨어요. 우리 메가랜드는 11, 12월부터 입문과정 없애버리고 바로 본 게임이에요. 나중에 가면 2개월 정말 달라요, 기간이. 그래서 처음부터 본 게임 들어가는 거라 다소 입문과정 치고는 기초이론인데 기본서를 보니까 좀 깊이가 있어요. 그거 느껴지죠? 아직 모르죠. 처음 해봐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 밑에 좀 봐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의 미결정, 미곳이 나와 있죠. 이거 나올 때 꼭 확인하실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형광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는 말 형광펜 그시고요. 108페이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108페이지. 됐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셋째 줄 형광펜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인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 얘기하는 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잘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3년인 거야. 동그라미 3년. 이해됩니까?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겠죠. 이해되겠죠? 근데 왼쪽 밑에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공사, 사업공사 미착수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 형광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지. 아래줄 끝에 셋째 줄 형광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나올 때 항상 얘기해요. 구역에서 계획인지 계획에서 사업 착수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구역에서 계획을 말하는 건지 계획에서 사업 착수를 말하는 건지 단계를 보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이라고 해서 지나간 30회 평가사 문제 올해 문제였어요. 뭐라고 나왔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5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면 5년 다음날 구역은 상실 X 3년이거든. 이거 이 30회 요번에 중개사 안 나온 건 이거 미스테이크야. 완전히 이거 31회 때 정말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의 뭐다? 가장 우선순위야. 나와야 할 문제 중에서 나와야 돼. 또 안 나오면 진짜로 내가 아유 진짜 32회 때 또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쨌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네. 여러분 지금 많이 무서워요. 도파 좀 틀어봐요. 동영상 보는 분들 기지개 피세요. 이렇게. 라마스 때 있다 할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고 해야지 라마스 때는. 네. 그게 끝날 때 하는 인사라고 하더라고. 수업할 때마다 수업하면서 라마스 때 이럴 때도 글을 올렸어요. 선생님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거 이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그 얘기 목 돌리고요. 다 했어요. 그럼 그리고 11, 12월 달은 수업 시간이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얘기 안 하고 재밌는 거 위주로 흐름 위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 반이면 끝나고. 하지만 1월 되면 달라져요. 그때는 2시 돼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 1월부터는. 본 게임이야. 그리고 점심 먹고 오늘 배운 거는 최소한 복습을 하고 집에 가야 돼. 저번 주에 내가 강의실을 이렇게 봤어요. 저쪽에 카메라가 있거든. 이렇게 봤더니 한 명 앉아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 명 좀 있기를 바래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11, 12에 허송세월 안 하는 게 합격에 난 비법이라고 봐요. 뭐 많이 남았다고 설렁설렁 하세요. 이건 아니야. 이제 우리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시험이 수준이. 그래서 11, 12부터 최소한 들은 것만큼은 복습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만큼 보고 갑시다. 아니면 간단히 김밥 드시든가. 앞에 김밥집 있더만. 그렇죠? 어쨌건 그렇게. 그럼 문제 좀 마저 볼게요. 109페이지 문제 좀 봐볼래요? 기출예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나와 있습니다. 1번.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안 배웠지만 가능해요. 관광특구. 그렇죠? 사실은 여기다 있어요. 관광특구. 여기 있네. 관광특구.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광특구 떠올리면 뭐 떠올리면 좋으냐면요. 해운대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해운대 안 가봤어요? 가봤을 텐데. 그죠? 관광특구 해운대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일탈하느라고 친구들하고 셋이 간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죽을 뻔했어 그때.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고 얼마 전에 애 데리고 이제 가족여행 가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굉장히 잘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시푸드 음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래 그 물고기 보는 그 박물관 뭐라 그래 그거 수족관 맞아.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제차 뒤에 보면 쫙 이렇게 BMW 거기 알죠? 매장 뒤로 가면 이렇게 쫙 있는 거. 시장도 있고 거기 떡볶이 튀김 맛있잖아. 왜? 안 가봤구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 세팅을 해줘가지고요. 지역을 특화시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부산의 그 광안리까지 밤에 12시, 10시쯤 가보잖아요. 막 홍콩 같아요. 야경이 고층 건물도 많고 되게 이뻐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다 지구 단위 계획 세팅해 놓은 거야. 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가능해요. 세 번째 볼까요?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못 들어봤죠? 이거 봐요. 건축물의 뭐예요? 배치, 형태, 색채. 여기 있잖아.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요거는 위에 뭐예요? 빨간색은 포함을 하여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야? 할 수 있다거든. 그러니까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뭐가 된다? 포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 읽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지. 아까 했잖아. 100% 여기.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80%가 아니라 완전 답이 손 들고 서 있죠. 그렇죠? 아우 축복이야 축복. 그렇죠? 5번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렇죠? 오해기. 답은 몇 번? 4번. 5번은 나중에. 2번 안 했다고요?
2번 해요 그러면.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2번 지문에 있죠.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고 요 지구 단위 계획에 제가 그림책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아,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쫙 보다 한 다음 뭐가 돼요? 보시는 바가 이렇게 동네에 대한 부분을 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뭐가 되죠? 사업을 착수하고 이러면서 진행해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싹 이해한다고 한다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그림책 돌아와서요. 그림책의 페이지 27페이지인가요? 아마 새로 나온 책은 29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는 건 22페이지니까 22페이지. 다시 한번 22페이지 펴보시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교재 보시면 그건 나중에 24페이지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22페이지 봅시다. 봐봐요. 그러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제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반시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도로 같은 것에 뭐하죠? 기반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뭐다? 결정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거를 사업을 하죠. 얘를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앞에 제가 용어 정의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봐봐요. 기반시설을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해줘라. 시작.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게 사업을 하자.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봤죠? 뭐예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7가지의 기반시설이 있다.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정말 여러분 썰이한 게 뭐냐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별 20개로 매년 나오는 부분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반드시 뭔가를 외워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한 번에 못 외우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가 된다? 외우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씩 뭐 하죠? 늘려가는 거예요. 아, 이런 말 해줘야 되겠다. 부동산 공법이건 중개사 공법은 뭐든 간에 공부할 때 암기량이 많다면은요. 저는 그 눈사람 기법이라고 하는데 눈사람 만들 때처럼 뭐가 되죠? 한 바퀴 굴려서 묻히고 두 바퀴 굴려 묻히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돼요. 그냥 눈탱이 찍어다가 콱 붙이면 안 붙어 있어 이거. 그래서 계속 굴리면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완성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볼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저번 아까 배운 게 뭐였어요? 대표적인 게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해서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뭐라 했어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수도 같은 거 얘기했었고 폐차장 얘기했었죠. 나머지 형광펜 그건 뭐냐? 나중에 얘기합니다. 지금 머리 아파 말하면. 됐죠? 그 얘기.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시설을 보면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유통공급시설의 공동구. 시작. 유통공급시설의 공동구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구가 뭐냐면 봐요.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관을 만들어서 도로 밑에 이렇게 매립해 놓은 관이 있어요. 도로 이렇게 뜯어보면 도로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공동구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 한다? 공동구. 그래서 도로 밑에 둥그런 배관을 묻어놓고 여기에다 뭐 하는 거다? 전기, 전화, 가스 등등의 배관을 공동 수용하는 배관이 있거든요. 이걸 공동구라고 합니다. 유통공급시설이에요. 우리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나가다가 뭐 보면 이렇게 막 팻말 같은 거 돼 있어서 뭐 데인저, 뭐 위험 그러면서 추락할 수 있다 조심해라. 여기 뚜껑 있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막 들어가 공사하시는 거 가끔 보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친구랑 막 대화하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지고 하잖아. 왜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왜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 그게 공동구야 사실은 그게.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전봇대 없어지니까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을 공동으로 공동구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관 개선되어지겠고 도로구조 보존되어지겠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공동구라고 해요. 유통공급시설로서 공동구. 하지만 공동구는 워낙에 내용이 중요해가지고 우리 법에서 따로 공동구의 설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요. 이 공동구도 별 20개예요. 매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반시설의 종류 요거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별 20개인 거고 그 중에 뭐다? 공동구라고 하는 유통공급시설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죠? 요걸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시작.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200만을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보다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만 초과. 이거 정말 잘 나와. 200만 초과 요 단어 참 잘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150만 제곱미터에 뭐라고요? 150만 제곱미터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동구를 시행자는 설치해야 한다. X 200만을 초과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초과의 의미는 뭐죠? 200만을 포함하는 거야? 안 포함하는 거야? 안 포함하는 거야. 200만 1부터야. 초과와 이상은 달라요. 정말 치사하게 200만 제곱미터인 이러면 틀리는 거야. 200만 넘어야 하는 거니까. 안더스탠드 하죠? 우리 그 농담 아니라 공법 공부할 때요. 정말 치사한 게 이상이니 초과니 이런 말들 가지고 아주 장난질을 많이 쳐요. 특히나 건축법 배울 때 특히 심해 이런 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나면 썰겠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지는 거야. 그렇죠? 1년 동안 화내 잡고 잘 버텨줘야 돼. 그렇죠? 오래 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뭐 가스관, 하수도관 같은 건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가스관, 하수도관 시작. 가스관, 하수도관 잘못하면 폭발해요. 그래서 공동구역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동구 앞으로 나올 때 설치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광역시설 설치 관리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도시계획시설 챕터에 대한 라인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지금은 뭐 기본만 보고요. 봐봐요. 한 번 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하자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가 나와요. 뭐라고요? 그 시설 사업을 뭐다? 시행하기 위한 절차. 간단히 목차 한번 봅시다. 그게 중요한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봐요.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자. 에버바리 시설 사업. 요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많이 얘기할 텐데 돈이 없어요. 에버바리 돈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져요. 그러면 앞에 이제 봤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 사업을 시행할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밖에 없다.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1단계 하는 거, 2단계 하는 거 나눠. 그래서 3년 내 진행할 거, 3년 후에 진행할 걸 나눠 진행을 하는 거야. 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눠 진행하잖아. 그렇죠?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단계별로 집행계획부터 만들자. 뭐를? 1단계와 2단계로. 되었죠? 그리고 그 단계 봐봐. 집행계획은 개원 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권자가 3개월 내에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방편 가봐요.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시행자가 이제 누군지를 봐야지. 그래서 원칙의 시행자는 지자체의 장이고, 뭐 예외적으로 걸쳐 있을 때 국장도가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등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자가 뭘 만든다?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준공검사에서 공사완료 공고하고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의 흐름이에요. 한 번 더 앞에 이제 뭐였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럼 사업이 이루어질 땐 뭐야? 단계를 나누자. 사업의 진행 절차 이게 지금. 단계를 나누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 끝내자 이런 얘기야. 이번에 그 추가된 게 뭐냐면 실시계획을 실효한다는 신설 내용이 있어. 이게 기본소에 없더라고. 나중에 다시 배울 때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심화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뭐하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봐봐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사업의 장기 미집행 조치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돼요. 장기 미집행 조치. 이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로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로 부지로 A의 땅이 묶여 있는데 A의 땅이 사업의 부지인데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화 한 통이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 1년이면은 10억을 버는 1억을 버는 땅인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 부지니까 너 A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승질 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돼버리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개인의 권리 A의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사건보호 조치야. 그래서 완전 중요한 별 20개로 뭐다? 내수 청구라는 게 나오게 되고 애불이 이어 나와. 안 나온 적 내가 한 번 봤어. 그게 올해 30회야.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걸 안 낼 수 있지? 깜짝 놀랐어. 29회까지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일에 우리 시험은 대놓고 나오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장기 미집행되니까 누가? 요 A가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가서 야 나는 니네 사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특별시장아 너 내 토지 사가 라고 뭐 한다는 얘기야? 매수를 청구한다는 얘기야. A가 누구한테?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서 야 나 너 사업하는 관심 없으니까 너 사업 안 할 거니까 내 토지 사가.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에버바리 매수 청구.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때 이거 하나 내가 내용 보면서 여러 번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뭐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거 중에서 해제 권고를 이런 사이즈로 지방의회에서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년 문제였죠. 해제 위반을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그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소유자가 국장한테 해지 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뭐 때문에? 사건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한 지나간 30편 요 그림이 없었는데 하도 이제 복잡한 것 같아서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훨씬 낫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뭐가 된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사업의 시행 조치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뭐 말해. 사업 시행 조치. 그래서 앞으로 볼 텐데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 조치는 헤드라인만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시작.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서류를 무료 열람할 수 있고,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 시작. 토지 등을 수용 사용. 봐봐요. 토지,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걸 수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강제로 뺏어다가. 근데 오해 말 건 토지만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다?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정착물, 소유권 외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걸 뺏어다가 사업을 시행할 때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지나가. 요 땅을 수용해야 돼. 나 안 판대.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돌아가야 되는데 공익사업에 현저히 지장을 주겠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로 소유자의 토지를 뺏어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걸 수용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 말 건 뭐가 된다?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야. 건물, 정착물, 소유권 외의 권리 다 수용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팁 드릴까요? 앞으로 배울 때 수용이 나오건 매수 청구 나오건 매도 청구 나오건 토지만 수용한다, 토지만 매수 청구한다, 토지만 매도 청구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 건물, 정착물 포함이에요. 그것도 원칙이야. 이해가셨죠? everybody 건물, 정착물 포함. 그렇죠. 이런 내용 배우고 이제 국공유지는 함부로 팔지 말라 그러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공권을 주는데 절차 밟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사업을 시행할 때라고 한다면 당연히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국가면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면 지자체 예산에서 행위 아니면 그자 부담하는 거 한마디로 시행자 부담주의예요. 시행자 부담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의 이외에 부담을 이전시키는 경우와 보조융자 지원책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림책이 작년 책에 보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깔끔해지고. 역시 디자이너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편집을. 미리 바뀔 걸 괜히 고집 부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정리합시다. 해봐봐. 정리. 오늘 우리 뭘 배웠냐면요. 1교시는 뭐 했어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했어요. 그렇죠. 우리 복습을 매일 1시간 할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야 들까 먹거든. 그래서 앞에서 목차하고 용어 정의 배웠고요. 용도, 지역에까지 내용을 배웠어요. 건폐용중률까지. 2교시 뭐 배웠어요?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배웠어요. 용도, 지구 떠올라요? 지금 또 안 떠오르지? 지구촌 뉴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일단 자세히 못 외워도 그건 떠올라야 돼. 지구촌 뉴스예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러면 지구는 뭐야?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 근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용도, 구역을 정하지. 누구? 그치. 용도, 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에요. 항상 용도, 구역 정하려면 제수시를 떠올리세요. 어떤 분은 하도 안 외워져서 실제 본인 제수씨한테 제수씨도 입이죠. 이랬대 가가지고 욕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용도, 구역. 제수씨도 입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웠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사업에 착수해서 동네를 아름답게 세팅해줘. 기억나시죠? 그거 배웠었고. 그 다음 마지막 뭐 배웠다?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뭐예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봐봐요.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사업을 시행할 땐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매수 청구, 해제 권고, 해제 입안, 해제 심사 신청. 그렇죠? 그거. 그리고 사업 시행 조치로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목차 위주로 흐름을 쫙 보신 거예요. 다음 주 1교시 볼 때 한 번 더 복습 노트 보면서 또 복습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 마저 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정리하면서 또 진행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